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474페이지 양도의 형태 이렇게 해가지고요. 양가로 1번 양도로 보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과 함께 이것은 30페이지 시험에서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죠.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양도로 보는 경우 이렇게 해서요.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해한 다음에는 그냥 제목 위주로 쭉쭉 기억하시면 돼요. 제목 위주로. 그래서 골라내라.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 나왔을 때 골라낼 수 있으면 됩니다. 먼저요. 매도가 나오는데요. 한번 봅니다. 민법상 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의 측면에서 말하는 것으로 매도인이 약정된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래대금 받고 이전하죠. 그러니까 매도는 대표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그죠? 제목만 기억합니다. 매매 거래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교환이요.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으로 성립하는 낙성분류식 계약이다 하면서 민법에서 배우는데 양도세 대상 재산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는 밑줄입니다. 이를 각각 양도로 보아 쌍방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요. 취득세에서도 배웠었는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교환은 보세요. 교환은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 소유의 A 건물, 을 소유의 B 토지를 서로 동등 가치로 맞바꿔요. 그러면 갑은 자신 소유의 A 건물을 을에게 사실상 이전하고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대가를 받느냐? B 토지를 대가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갑은요 B 토지를 대가로 받고 자신의 A 건물을 사실상 이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서 갑의 A 건물 이전은 대가 받고 이전이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을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B 토지를 갑에게 사실상 이전하는데 갑의 A 건물을 대가로 받고 이전했으니까 역시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서 비토지 이전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교환은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취득세에서 했었잖아요. 갑은 자신 소유의 A 건물을 대가로 주고 을로부터 B 토지를 대가 주고 유상승계 취득합니다. 을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B 토지를 대가로 주고 갑의 A 건물을 유상승계 취득합니다. 그래서 교환은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취득세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 얘기고 하여튼 교환 양도에 해당한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현물 출자 보세요. 회사의 설립 또는 신주의 발행 시에 금전 이외의 양도소득세 대상물을 법인의 현물로 제공하고 주식 또는 출자 지분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사실상 유상이전으로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자 제목 이해한다면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보세요. 법인의 현물로 출자하는 거예요. 법인의 현물 출자하는 것도 역시 양도에 해당하는데 사실상 유상 이전인지 한번 볼게요. 갑이라는 출자자가 있습니다. 출자자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설립되는 설립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 대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인수하면 양도세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갑이 현물로 부동산으로 현물로 출자합니다. 갑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이전합니다. 설립해서요. 대가를 받아야 양도에 해당하는데 무슨 대가를 받느냐? 신주를 배정받잖아요. 주식이나 출자 지분을 받고 이전했으니까 갑의 요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법인의 현물 출자도 양도에 해당한다. 자, 요거 제목만 기억하면 됩니다.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설립회사 입장에서 보면 주식이라는 대가를 주고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거고. 자, 그래서 법인의 현물 출자. 자,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 요거. 자, 제목만 이해하신다면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대물변제예요.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좀 대물변제를 배우면 좋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 채무 이행에 가름하여 이게 관하여 가름하여 이걸 민법에서 배워야 이제 가름하여 다른 급여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이다 그랬는데요. 참고 대물변제 유형도 나와 있지만요. 일단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쪽에서 대물변제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대물변제 민법에서 자세한 것은 배우시고요. 저 지금 이해 안 되는 분들은 나중에 또 민법 배우고 오시면 더 잘 또 이해가 돼요. 다음 순환에 물건으로
대신해서 변제하는 건데 대신한다는 게 우리 민법적으로 가름하여 변제하는 거죠. 가름하여. 변제 가름하여.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갑이란 사람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갑이 금전 2억 원을 대여했습니다. 빌려줬어요. 대여금 채권에 대한 채권자고 대여금 채권에 대한 얘는 을은 채무자입니다. 자, 그랬을 때 변제기가 돼서 채무자 을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요. 돈이 없어요. 근데 마침 2억 상당의 부동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변제 가름하여 이 채무 변제 가름해서 소유권 이전합니다. 을에서 갑으로. 그러면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이 을에서 갑으로 사실상 이전됐습니다. 대가를 받아야지 양도에 해당하는데 이 채무자 을은 무슨 대가를 받았느냐?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함으로 2억 원 대여금 채무를 뭐 하게 됐어요? 면하게 되잖아요. 그잖아요. 변제 가름해서 2억 원 대여금 채무 변제 가름해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함으로 을은 2억 원 대여금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대물 변제에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얘기냐면 보세요. 금전적 좀 요 얘기는 금전적 채무에 가름하여 금전적 채무에 가름하여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이 사실상 이전됩니다. 그러면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대상 물건이 이전했다.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요거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요. 양도에 해당하는데 또 보세요. 양도에 해당하는데 또 비슷한 구조를 가진 것이요. 민법 750조 손해배상 있잖아요. 손해배상의 소극적 손해로서 손해배상의 위자료 지급해야 되는데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부동산 같은 것으로 이전해 주면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하게 되죠.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역시 양도에 해당합니다. 또요. 이혼할 때 이혼에 위자료를 줘야 되는데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으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면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갑과 을이 있는데요. 부부가 이제 이혼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결혼 파탄의 책임이 대개 남자들한테 있고 위자료를 주더라도 대개 남자가 여자들한테 위자료를 줬잖아요. 근데 요즘은 여권이 신장하고 여성들의 경제적 사회적 진출과 그 신장이 굉장히 되다 보니까 능력 있는 여자들이 많죠. 그래서 어떤 여자가요? 이혼하면서 헤어지면서 전 남편한테 있잖아요.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요. 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이거 먹고 떨어져. 그냥 그러면서 위자료 부동산 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소유권 이전했어요. 부동산의 소유권이 무슨 대가를 받느냐? 자, 갑은 무슨 대가를 받았냐면 위자료 지급 채무를 뭐 하게 돼? 면하게 되잖아요.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는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으로 위자료를 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헤어지는 판에 위자료 주는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세금까지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혼할 때는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으로 위자료를 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자료 지급에 가름한 이전 양도에 해당합니다. 시험에 다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실제는 이혼의 위자료로 부동산 이전해 준다 할지라도 취득 원인을 다르게 기재하면 세금을 면할 수도 있긴 있어요. 지금 알려드릴까요? 다음 순간에 알려드릴까요?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실제로 이혼의 위자료를 지급해 가면서 이전했다 할지라도 단 재산 분할로 인한 이전이죠. 제가 다른 데서는 다음 수는 안 알려준다고 그냥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자, 단 재산 분할로 인한 이전 있죠. 재산 분할로 인한 이전은 요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산 분할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무슨 얘기냐?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요.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 재산으로 봅니다. 재산 형성의 안팎으로 노력했다고 봐서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돈 많은 그 부자들은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결혼할 때 다 부부 재산 계약을 합니다. 맺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드라마 속에서나 재벌 남자가
진짜 그 평범한 그 진짜 가난한 어떤 여자한테 사랑에 빠져가지고 집에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막 고집을 피워가지고 막 요새 보니까 저희 부모님 댁에서 가서 보면 주말 드라마도 그런 게 하나 있던데 준재벌급 아들이 그 진짜 그 뭐죠? 이름이 도란이 어떤 간에 도란인가 하여튼 그 진짜 그냥 그 저 아빠는 뭐 그 저 말하자면 사형했던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고 막 그런 저기 하고도 막 끝까지 사랑을 지켜내잖아요.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드라마니까 벌어집니다. 근데 만약에요 그렇게 했다고 쳐요. 그렇게 했다고 쳐도 실제로는 다 어떻게 하냐면 부부 재산 계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결혼 시작할 때 벌써 얘는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이런가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몇백억, 몇십억을 갖고 있는데 얘는 아무것도 없는 애하고 결혼했는데 똑같이 공동재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이혼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 다 그런 집들은 다 부부재산 계약을 맺고 다 원래 이거는 내 거야 원래 결혼 전에 그 딱 하면은 나중에 결혼 후에 이혼하더라도 이것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됩니다. 어떻든 간에 자 보세요. 이혼할 때 있잖아요. 그건 근데 그 진짜 저기 한 사람들 얘기고 평범한 사람들은 둘이 비슷하게 그냥 저 뭐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안팎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해서 공동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기 때문에 이혼할 때 보세요. 간 명의로 다 돼 있다 부동산에 돼 있다 할지라도 특히 주부 수강생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명의로 부동산이 안 돼 있고 다 재산이 남편 명의로 돼 있어요. 내 명의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쫄 거 없어요. 그래도 그냥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하면 여러분들이 그 집에서 소뚜껑 운전만 했어도 판례가 한 40% 정도는 재산분할 해줍니다. 인정해줘요, 여러분들. 여러분 집에서 가사노동만 했어도. 그래서 왜 그러냐고 여러분들을요. 여러분 신랑이 바깥에서 사업하거나 주부수강생 여러분 신랑이 바깥에서 사업하거나 직장 다녀서 돈을 모았습니다. 자기 혼자 잘나서 돈 번 거예요? 아니잖아. 여러분들의 빛나는 내조에 힘입어서 돈을 번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하면 40% 정도는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을이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해? 그럼 원래 내 목 내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얘가 자기 목 찾아가는 거니까 요거 양도에도 해당하지 않고요. 대가 받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공짜로 받는 게 아니니까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아요. 다만 취득세만 부동산일 때는 이제 등일 때는 취득세 대상 물건일 때는 취득세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혼의 위자료로 이거 먹고 떨어져 준다 할지라도 자 취득 원인은 뭐로 해야 되냐면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으로 하게 되면 자 세금을 안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혼할 때는 하더라도 끝까지 협력해야지 둘 다 이익을 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원래 내가 찾아가는 거니까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 자, 요거. 자, 그다음에 뭐 더 있는데요. 사실은 조세 물납 같은 것도요. 여러분 보세요. 조세 물납이요. 우리 재산세에서 배웠잖아요. 금전납부 원칙의 예로서 부동산으로 물납을 해요. 그러면 보세요. 저의 부동산이 지방자치단체로 사실상 이전됩니다. 무슨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대가를 받느냐 그러면 부동산을 조세 물납. 자, 금전납부 원칙의 예로서 물납함으로 인해서 저는 조세 채무를 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조세 물납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이래서 이런 것들이 판례와 소득세법 기본 통칙에서 양도로 인정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물변제로서요. 거기 참고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가 아니에요. 사실은 474페이지 대물변제 유형 보겠습니다. 나중에는 중요한 거예요. 1번 봅니다. 대물변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는 경우 금전적 채무에 가르면서 부동산의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 밑줄이고 2번이요. 나왔네요. 이혼 당사자의 일방이 위자료 지급에 가르면서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을 소유권 이전하면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역시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 3번이요.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거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일정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위자료 지급에 가르면서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역시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 대가를 받고 이전.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다 체크해 놓으시고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으로서 대물변제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 알아둡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중요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요 대물변제 관련한 이 내용은 다 중요합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475페이지
동그라미 5번 공용 수용입니다. 수용도 양도에 해당하는데 보세요. 공공사업 기타 공공목적을 위해 개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공취법 같은 법률의 힘에 의해 강제적으로 취득한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는 소유권을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사실상 이전하게 되고요. 그에 따른 보상금을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결론만 알아둡니다. 수용은 강제적으로 매매 이루어져도 보상금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그 제가 어떤 수강생이 있었는데요. 어떤 수강생이 있었는데 키가요. 거의 1m 한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키가 90 정도 되고 제가 이렇게 올려다보는 그런 수강생인데 등발이요. 진짜 그냥 제 등발의 2배예요. 등판 2배. 주먹도 제 2배. 얼굴도 제 2배. 와, 그러면서 수염은 이렇게 덥수룩하게 이렇게 길러가지고 있죠. 그냥 쫙 하는데 걸어다닐 때 쿵쿵 소리가 지치고 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쿵쿵 소리가 나는데 제가 이제 요 양도에 해당하는 거에 해당하는 요 부분을 싹 강의하는 데 있죠. 이제 잠깐 쉬겠습니다. 딱 했더니 저쪽 앞쪽에서 있죠. 딱 이렇게 쿵쿵쿵 걸어오더니 저한테 앞에 딱 오더니 교수님 저 좀 잠깐 보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래서 그 수강생 앞서서 따라가고 저는 뒤따라가는데 완전히 옥상에 끌려가는데 그런 분위기로 딱 가는데 바깥에 딱 나가더니 있죠. 저한테 담배 하나 주면서 교수님 담배 하나 받으세요. 그러면서 막 이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앞뒤 없이 막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막 흥분해서 얘기하는데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그 결론은 그거예요. 충청북도 뭐 진천 어딘가 거기서 농지를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게 있었대요. 그래서 갖고 있었는데 자기 명의로 된 농지가 있었는데 도로가 나면서 수용을 당해서 이제 보상금 받은 게 있나 봐요. 그런데 이번에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나왔는데 양도소득세 내라는 안내문이 나왔나 봐요. 자, 그러니까 이 수강생이 저 꺼내가지고 보여주면서 아니 뭐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 내 땅에다가 지들이 멋대로 도로를 내더니 말이야. 쭈꾸만큼 보상금 주고서 또 세금을 내라고 하고 이런 법이 있는 겁니까? 하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에이구,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공부 수업 시간에 뭐 했냐. 보상금 받고 이전하니까 사실상 유상이전으로 양도에 당하고 또 국가에서 소득도 없는데 그랬겠냐. 뭔가 남는 게 있으니까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고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빨리 세금을 내라. 안 내면 니만 손해다. 내가 그랬는데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하면서 막 간 수강생이 있었는데 그 수강생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대를 잘못 태어난 것 같아요. 삼국시대에 태어났으면 머리 쓸 일도 없고 그냥 칼장 하나 딱 지어주면 장군인데 아이고 요즘 같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아니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사실상 유상이전. 자, 강제적으로 매매 이래도 보상금 받고 이전. 근데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막 따지는 수강생도 있었습니다. 자, 동그라미 6번 결론만 알아둡니다. 수용도 보상금 받고 이전이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부담부 증여는 이게 이제 중요한데 부담부 증여는 28회 시험 때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왔고요. 취득세에서 부담부 증여 중요한데 이건 다음 순환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부담부 증여는 중요하지만 이게 설명하려면 제대로 쫙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순환에 배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매도 있죠? 그 매도 474페이지 양도로 보는 경우에서 양가로 1번 매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매도 이전한 자 숙면에서 매도 거기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있잖아요. 공매 경매 포함 이렇게 써놓으세요. 공매나 경매도 요것도 양도에 해당해요, 여러분. 자, 무슨 얘기냐면 강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져도 역시 공개적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져도 공매나 경매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공매 대금 경락 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공매나 경매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또 강의를 했더니 강의하면서 예전에 어떤 주부 수강생이 있잖아요. 쉬는 시간에 저를 찾아왔어요.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와가지고 있죠. 교수님, 제 친구 얘긴데도 뭐를 좀 물어봐도 되나요? 네, 괜찮아요. 제 친구 얘긴데도 괜찮아요? 괜찮다니까요. 아니, 친구가 있잖아요. 제 친구가 그러면 그 사업이 어렵게 돼가지고 그 집이 경매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판인데 그러면 그 집이 경매 넘어갔을 때도 양도소득세가 또 내야 된다는 건가요? 사업이 망했는데도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제 친구 얘기라서 죄송하지만 그 집이 망했는데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그랬더니 하면서 이렇게 힘없이 걸어가는 주부 수강생이 있었는데 제가 다시 불러가지고 자,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우린 배운 거다. 그래서 사실상 유상이전, 대가 받고 이전하면 양도인데 실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느냐는 별개다. 한번 봐라. 자, 그 부동산 취득 가격이 내가 취득한 가격이 1억 원에 샀는데 이게 경락된 가격이 만약에 경락 가격이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2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건 변론으로 하고 어떻든 간에 공매나 경매도 공매든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한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수용, 공매, 경매 다 양도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그것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을 보겠습니다. 475페이지 양가로 2번이요.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요. 환지 처분 및 보류지 충당, 보류지 충당되는데 여러분들이 공법이나 학개론에서 이런 개념들을 좀 배워야지 좀 이해가 좋은데요. 그 용어 사전에 환지 처분, 보류지 나와 있어요. 일단 동그라미 1번 봅니다. 환지 처분 및 보류지 충당이요.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밑줄입니다.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 양도로 보지 않는다. 밑줄입니다. 아까 무상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또 이렇게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는 경우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데요. 개념이 좀 낯선 분들은 처음 하신 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배워요. 자, 그러니까 이제 또 배우게 되니까 다른 과목에서 배우고 오면 더 좀 이해가 쉽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 사업이 벌어지는 지역인데요. 갑이란 사람이 A 토지 소유자예요.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사업지구의 다른 토지로 환지를 받아요. 갑이. 그랬을 때 환지 받게 되면 보세요. 처음에 논밭이었다가 대로 지목도 바뀌겠죠. 또 공시법에서 배우다시피 이제 지번도 바뀌어요. 자, 그랬을 때 환지 처분으로 이렇게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이 사업 시행자에서 원 토지 소유자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때 요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원 토지 소유자들이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줬는데 이 토지가 만약에 보류지에 충당되는 토지다. 보류지. 그러면 보류지가 뭔지는 거기에 용어 설명 나와 있는데요. 자, 공익적 목적에 쓰려고 보류해 놓는 공공용지. 또 그다음에 공사 비용에 대체하게 한 땅, 공사 비용에 대체하게 한 땅, 채비지, 공사 비용에 대체하게 한 채비지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보류지라는 게 공공용지나 채비지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 원토지 소유자들이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그 토지가 보류지에 충당되는 토지일 때는 요때 요 소유권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게 공짜로 이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사실은 대가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대가 받고 이전하니까 원래 양도에 해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느냐? 그러면 정책적 목적으로 그래요. 정책적 목적으로 원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 사이에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서 세금을 부과하면 절차가 늦어지고 사업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 등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자, 그래서 환지 처분으로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만 알아두시면 돼요. 물론 다만 이 보류지를 공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매각하거나 또 환지받은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그때는 대가 받고 이전하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만 하여튼 지금은 환지 처분으로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 결론만 알아두세요.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만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면 넘어갑니다. 476페이지요. 동그라미 2번인데요. 동그라미 2번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입니다. 자, 지금 제가 사실은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제가 부담부 증여 같은 것만 빼놓고는 거의 다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작년 29회 시험 강의할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29회 시험 대비해서 기초입문 가정할 때는 제가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까지만 설명하고 자세한 것은 다음 순환부터 강의한다 이러면서 강의를 안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엔 기초입문 과정부터 제가 이걸 설명합니다. 왜 그런다 그랬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올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것들은 일단 처음부터 일단 또 물론 다음에 미루는 것도 있지만 처음에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작년에는 출제 가능성이 좀 떨어졌으니까 나중에 이제 슬슬 배우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번 순환부터 지금 자세히 어느 정도 배우고 있는데요. 한지처분으로 지목지번 변경되는 경우 또 하나요. 지금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토지 경계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토지 경계가. 그런데 토지 경계가 이렇게 돼 있고 갑소유 토지고요. 이쪽은 을소유예요. 토지 경계가 너무 삐뚤삐뚤하잖아요. 그래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이렇게 정하기로 합니다. 합리적으로 지상 경계를 이렇게 정하기로 해요. 이때 자, 요쪽 부분 토지와 요쪽 부분 토지요. 서로 갑과 을 교환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이 토지 교환은 요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교환은 원칙적으로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만 이렇게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이런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요. 근데 또 교재에 나오는 게 있다 보겠지만 이런 게 나와요. 여기 보세요. 그럴 때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 잘 보세요. 그림을 일단 멈추고 이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이 전체 토지 면적의 20%를 초과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의 20%를 초과할 때는 그때는 양도로 봐요. 초과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자, 그럼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교재를 또 보시니까 먼저요. 동그라미 2번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교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토지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분할 등 법령이 정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요. 자, 기억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밑줄입니다. 토지 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토지 분할 등을 통한 토지 교환일 것 밑줄. 니은번입니다. 위 기억에 따라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밑줄이요. 이 기준도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하여튼 토지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양도도 한번 나왔네요. 아까 설명드렸는데 의 한번 읽어봅니다. 그냥 의의는 읽어보는 거예요.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 우선 변제를 받지만 일정 기간 내 변제를 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채무자가 회복하기로 한 담보제도이다. 니은번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요.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는 밑줄입니다.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밑줄. 자, 그리고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A, B, C가 나오는데 외울 건 아니고요. 그냥 읽어보는 겁니다. 당사자 간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양도한다는 의사표시 있을 것. B번 당해 재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 수익한다는 의사표시 있을 것. 제가 그랬죠 아까.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고 변제기에 돈을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알아서의 처분권만 이전하니까 형적 이전이죠. 그래서 등기 형식은 소유권 이전이지만 실질은 담보 이전이라는 얘기입니다. C번 원금 이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을 것. 그래서 결론이요. 결론만 알아두면 돼.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이요. 근데 D급번입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요. 양도 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요건에 위배하거나 계속 밑줄입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당해 재산을 변제 충당한 때는 그때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돈 안 갚으니까 채권자가 이걸 제3자에게 매각해요. 그때는 완전히 대가 받고 넘어가는 거라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변제 충당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의미는 또 나중에 또 배울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결론만 알아둡니다. 그 외에도 이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해당하는 거 이렇게 판례와 통칙 내용으로서 사실은 더 있지만 더 많은 내용들은 나중에 우리가 배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4절 양도 및 취득시입니다. 어느 때를 양도 시기로 보고 취득 시기로 보느냐. 시험에 이미 29회 시험 나왔기 때문에 30회 시험에서 독립한 문제로 출제 가능성은 낮아요. 그런데 가장 일반적인 거, 기본적인 것은 알고 가겠습니다. 477페이지 01번 일반적인 거래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배우고 가겠습니다.
어느 때를 양도시기로 하고 취득시기로 하느냐. 원칙 대금 총산일인데요. 자산의 양도책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밑줄입니다.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대금 청산한 날. 그 대금 청산한 날에다가 여러분이요. 대금 청산한 날에다가 자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냐에서 있죠. 계약상 잔금 지급일 X입니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 X입니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 X요. 이렇게 해놓으세요. 우리가 취득세에서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원칙 언제였냐면 계약상 잔금 지급일. 명시가 안 됐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국수공파법 같은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 이런 날 이전에 등기를 먼저 해. 등기일. 다 까먹으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 원칙 계약상 소상 잔금 지급이라는데 우리 양도소득세는 계약서와는 상관없고요. 실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 즉 대금 청산일인데요. 대금 청산일이라는 것은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이에요. 계약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험에서 매매 등 일반적 거래의 경우 양도소득상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잔금 지급을 한다. X입니다. 언제라고요? 대금 청산입니다. 실제로 잔금 주고받은 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이 경우 그 얘기는 지금 볼 필요 없고요. 양가로 2번 내려옵니다. 예외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경우. 동그라미 1번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다.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이 기재된 밑줄입니다.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예소일이요. 부동산은 등기 접수일. 주식 같으면 명의계소일입니다. 주주 명부에 등재가 되고 부동산은 등기부에 등재가 되고 주식은 주주 명부에 등재가 되고 그 명의계소일을 말합니다. 하여튼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니까 등기 접수일 기억하면 돼요. 동그라미 2번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역시 밑줄입니다.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이 된 자 등기 접수일 밑줄이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네.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 시는 원칙 대금 청산일. 불분명하다.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어? 등기 접수일입니다. 그러면 사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사례로 한번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사례로 한번 보시면 여기 이쪽에 전부 모여서 계시니까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 자, 사례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면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매매하는데요. 계약한 날이 2019년 예를 들어서 3월 2일입니다. 계약서상으로 잔금 지급하기로 한 날이 2019년 4월 10일입니다. 실제로 근데 대금이 청산된 날이 대금 청산일이 잔금 지급된 날이 2019년 4월 20일입니다. 을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등기 접수일이 예를 들어서 2019년 4월 25일입니다. 자, 이랬을 때 잘 보세요. 이랬을 때 을 입장에서 있잖아요. 취득세까지 하고 비교하는 것은 다음 순환에 하고 일단 양도소득세상의 양도시기는 취득시기 참.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기는 언제냐? 자,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기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을 입장에서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기는 언제예요? 언제예요, 취득시기에? 대충 그냥 어떤 대답 잘하는 곳에 가면은 제가 이걸 들려준다는 게 대답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다른 곳에 강의를 들려줘야 되는데 사우를 하면서 목소리가 커지거든요. 그 다음에는 흐지부지야. 이래서 흐지부지 되는데 자 언제입니까 이거? 자 그렇죠. 원칙 대금 청산일이니까 4월 20일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갑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갑 입장에서 양도소득세상의 양도시기는 언제입니까? 갑 입장에서 양도시기는 언제예요? 갑 입장에서 양도시기는 언제냐고요? 을 입장에서 지금 대금 청산일 4월 20일이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기입니다. 갑 입장에서 양도시기는 언제예요?
자, 양도시 언제냐면 대금 청산일입니다. 4월 20일이요. 여러분 보세요. 이 4월 20일 대금 청산일 날 갑과 을이 만났어요. 잔금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면 갑 입장에서 보면 이날이 양도일인 거고 을 입장에서는 이날이 보고 취득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예요. 자, 을이 이날 취득했다가 나중에 팔아요. 그럼 양도일은 그 파는 날이고 취득일은 이날이고 갑 입장에서는 이 대금 청산일이 4월 20일이 보고 양도일이 되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가 같은 날이에요. 대금 청산일. 이날 둘이 만나서 주고받잖아요. 자, 그래서 요 같은 날입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등기 접수일이요. 다른 건 똑같고요. 등기 접수일이 3월 25일입니다.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 언제입니까? 대금 청산일인데 자, 그 전에 등기일이 빠르면 언제라고요? 등기 접수일이고. 네? 자,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기도 등기 접수일이 빠른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으니까 언제고? 등기 접수일이고. 그럼 또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는 어려울 거 없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등기 접수일은 5월 25일로 하고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합니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해요. 자, 그랬을 때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 언제입니까? 그렇죠. 등기 접수일 5월 25일. 자, 양도소득세상의 양도시기는 언제예요? 같은 날이라니까 언제입니까? 5월 25일. 그래서 다시 매매 같은 일반 조건에는 원칙 언제다? 대금 청산일. 불분명하다?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언제라고요? 등기 접수일입니다. 양도 및 취득 시기 매매 같은 경우는 같은 날입니다. 이거. 자, 요거. 자, 됐습니다. 그다음엔 됐고 나머지 특수한 거래는 자, 나중에 천천히 배웁니다. 478페이지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있죠. 자, 제가 그랬습니다. 양도세 어렵다 그러면 어디가 어려운 거라고요? 여기가 어려운 거고 이제 계산 과정에 많은 중요한 논점들이 있고 여기 이제 계산 과정 어떻게 양도세 계산하는지 제가 다음 주에요. 계산 과정 구조를 딱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워요. 가, 필, 차, 장, 소, 기, 과. 그러면 이제 계산 구조가 쫙 됩니다. 다음 주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 수업 끝난 건 아니고 복습을 하고 마쳐야죠. 자, 절 봅니다, 여러분들. 자, 복습을 하고 마칩니다. 절 봅니다,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요. 우리 오늘 소득세의 총설 배웠습니다.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게 소득세고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과됩니다. 소득세는 개인주의, 개인 단위 과세합니다. 부부도 소득세는 어떻게 한다? 따로따로. 개인별 과세하는 거지 부부소득, 세대별 소득 합산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는 뭐 당연히 법에 열거되어 있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소득세법에 8가지 소득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6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퇴직소득, 양도소득이요. 종합소득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데 여러분 달달 외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업소득에서는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으로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건설업 등을 나중에 공부할 거고요. 중요한 것은 양도소득입니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점은 양도소득은 사업성 없이 양도하는 거고 사업소득, 매매업은 사업성을 가지고 양도하는 거고요. 차이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소득세 납세무자는 자연인 개인인데 그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납세무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거주자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에 항상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아니면 주소 없더라도 얼마? 거소는 183일 이상 거소등 개인을 거주자라고 합니다. 국적과는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거주자 그러면 항상 가수 싸이를 떠올리면서 과세 소득의 범위는 거주자니까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모두 국외 소득도 납세무가 있다. 과세 범위에 제한이 없어서 무제한 납세무가 있다. 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가수 싸이를 떠올리고 납세지는 당연히 어디를 납세지로 하느냐? 거주할 때는 주소지. 집 가까운 데를 봐야죠. 주소지 없으면 어디? 거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그 다음에 비거주자 그러면 항상 팥가수 마돈나를 떠올리고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소 두지 아니한 개인을 뭐라고 한다?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네? 마돈나 떠올리면서 자, 비거주자는 어느 소득만 과세? 국내 원천 소득만 납세무가 있다. 국외 소득은 납세무 있다 없다? 없다. 마돈나가 미국에 있는 부동산 팔았거나 거기 미국에 소득 발생하거나 일본에서 소득 발생하거나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자, 비거주할 때 납세지는 주소나 거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리지. 사업장이 없을 때는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비고자. 자, 그다음에 여러분요. 또요. 소득세 과세기한은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1년을 과세기한하는데 납세문제 임의로 설정할 수 없는데 다만 예외가 있긴 있다. 거주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사망한 날까지예요. 전날이 아니라 사망한 날까지. 거주자가 해외로 출국해서 비거주자가 될 때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출국한 날까지 과세기한하는 예외도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소득세요. 자, 중요한 것도 분류 소득세 과세 방식, 종합 과세 방식이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게. 근데 다만 분리 과세 방식,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이라든가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 같은 것은 소득을 지급할 때 애초에 원천 징수함으로 종결하는 과세 방식. 그래서 일당 받을 때 애초에 세금 떼고도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일용직 근로자의 그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 소득 자 14% 세율로 해서 세금 계산해서 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세금 딱 됐어요. 그럼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은 저의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이게 분리 과세 방식이고. 양도소득은 어떤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느냐? 분류 과세 방식.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과 합산해서 계산해요? 구분해서 계산해요? 구분해서 과세한다. 이런 거. 자, 양도소득세는 인세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여러 번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을 전부 다 양도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한다. 양도소득세 사실주의 과세하고 현황 부과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고요. 또 현황 부과합니다. 양도소득세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부과되느냐? 과세 대상,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또는 출자 지분, 파생 상품인데 그럴 때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전세권 대상입니까? 예? 등기되지 않은 전세권 대상이에요? 예.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 지역권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또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뭐만? 등기된 것만 대상입니다.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일정한 권리도 있는데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또 예가 나오기도 하는데 어떤 게 그 예라고 그랬어요?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 또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같은 상환이란 말들은 이런 채권은 나중에 토지를 주택으로 바꿔주니까 대상이 된다. 근데 국민주택채권 같은 것은 국민주택으로 안 바꿔주니까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기타, 자, 산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특정 시설물 이용 및 회원권,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골프, 콘도, 헬스클럽 회원권 등등 다 대상이 된다.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랬습니다. 명칭 불문하고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도 대상이 된다. 이 주식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될 때 주식도 주주형권 이런 거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영업권은 반드시 뭐랑 함께 양도해야 되느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이 대상인데 사업용 고정자산이 뭔지를 또 알아야 돼요. 어떤 거? 토지. 읊어보세요. 또 건물 또 뭐?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 이렇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같은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대상이 되는데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단독 영업권만 양도하면 뭐라고요? 기타 소득세 대상이고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요. 주권 비상장범 주식은요.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뭐? 또는 어떨 때? 장외거래, 증권시장에 의하지 않은 거래, 장외거래 했을 때만 대상이고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주권 상장범 주식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주식 거래할 때 양도세 안 내요. 소액주주죠. 증권시장을 통해서 거래하니까. 대주주 양도하거나 장외거래할 때만. 주권 비상장범 주식은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또요. 양도소득세 파생 상품 그냥 대상이 된다. 얘는 제목만 하시면 되고요.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고 누가 물어보신다면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신다? 양도세 양도는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되고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니다. 그 대표적인 예 뭐요?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양도 담보된 자산이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돈 안 갚으니까 제3자에게 매각 변제 충당 그때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팔아서 자기 채권 만족 없고 그럴 때는. 그 다음에 반드시 양도세는 사실상 뭐 해야 돼? 유상 이전해야지. 대가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가 아니다. 아이고 다시 구경만 하지 말고 양도세 양도는 뭐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자, 그 다음에요. 또 양도소득세 양도로 보는 유형이요. 매매 양도에 해당하죠? 거래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자, 그 다음에 공매나 경매 양도에 해당합니까? 공매나 경매를 통한 이전도 공매등 경락대금 받고 이전이니까 양도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교환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그 다음에 법인의 연물 출자. 그 다음에 또 수용 이런 거 다 양도에 해당합니다. 대물 변제요.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부동산 같은 거 이전하거나 자, 손해배상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부동산 같은 거 이전하거나 이혼할 때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양도에 해당합니다. 다만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혼할 때는 양도세 사물권으로 주면 안 된다. 실제로는 이혼의 위자료로 이거 먹고 떨어져 그리고 줬다 할지라도 취득 원인은 반드시 뭐로 해야 돼? 제3분할로 인한 이전은 내 거 내가 찾아오는 거니까 지거 지가 찾아간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거. 조세 물납도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부동산 이전하니까 지자체로 양도에 해당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등등 배웠습니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보지 않는 경우 무상 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 정책적 목적으로 원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교환은 원래 양도에 해당하지만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초과하면 양도로 보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양도 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건 금방 했었네. 자, 이 정도 오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하셨고 다음 주에 뭐 양도미 취득시키는 뭐 금방 한 거니까 원칙 대금 청산일 불분명하다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언제 등기 접수일이에요. 이건 꼭 여러분들 기억하고 요 정도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양도세 계산 구조 또 양도세 예정 신고 납부가 뭐고 확정 신고 납부가 뭔지 이걸 배우게 되는데 다음 주에 수업을 빠지면 연말이라고 해가지고 다음 주에 빠졌다 그러면 여태까지 수업 들은 거 거의 헛방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꼭 나오시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